연일 터져나오는 국정원 수사 개입에 대해서 국정원의 적극적인 공작 정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에 개입하다 못해 국정원과 검찰 간의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에 있어 구속이냐 여론 조작이냐를 두고 국가기관 둘이서 드자비를 했다고 하니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전달받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다고 하니 정치 검찰과 공작 국정원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예전 안기부의 공작 정치를 버릴 수 없는 유혹이었나 봅니다. 공안 정치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개최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3월 2일 월요일에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개입과 언론 플레이 등 정치 공작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모든 관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재가 없이 묵인 없이 전직 대통령을 모함하는 행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단독으로 감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재임 시절의 일탈 행위에 대한 알았다면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몰랐다면 최측근의 국정농단도 알아채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또한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월 9일 월요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월 11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사태가 벌어지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청문회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합니다만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사정검증, 불투명한 인성 과정이 문제입니다. 공직자 후보는 대통령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벌써 위장전입, 전문성 없는 친박 인사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스스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떼쓰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 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본회의 표결사항이 아니라고 어물쩡 넘어가려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적절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왜곡된 입법 인식에 우려를 표합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왜곡된 입법 의식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과연 집권여당 대표로서 올바른 발언이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찬성은 선, 반대는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단언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하자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 김영란법을 반대하는지에 이에 대한 답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분위기에 밀려 통과돼 고통받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한 법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국회 선진화법을 들어 단독 표결을 압박할 때는 언제고
국민께 가장 칭찬받고 있는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법이라고 규정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정작 김영란법 등 국민을 위한 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공직윤리자법 중 주식 백지 신탁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했는데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방해되는 법은 발목 잡는 법이고 내가 싫어하는 법은 악법이다 라고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진 왜곡된 입법의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과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법, 김영란법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가 반드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고소득층이 자녀 교육비로 쓰는 금액이 저소득층의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위 20%는 매월 53만 원을 교육비로 쓰지만 하위 20%는 66,800원만 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지출 항목 12개 중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부모의 소득차가 세대가 지나서도 세습되는 경향이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시켰고 그 결과 10년 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더욱더 무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14조 원에 이르는 등 절정에 달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